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규와 통신의 모든 것 시큐리티를 읽어주는 남자 싱남의 킹입니다. 자, 요즘 아쉽게도 전자입찰, 나라장터 입찰에서 1등이 되고도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등부터 적격심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같은 경우는 1등이 아닌데도 적격심사 요청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공고문을 보면 공고문 안에 공고서가 들어있고요. 공고서 안에 낙찰자 결정 기준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출 우수 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적혀 있다면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1등이 되고도 떨어지지 않고요. 거꾸로 하위 순위가 되더라도 적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수출 우수 기업은 참가는 가능한데 낙찰 하한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적격심사라고 하면요 1순위부터 진행되는데 1순위가 떨어지면 2순위, 2순위가 떨어지면 3순위 이렇게 절차가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자,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 기준, 세부 기준을 보면 수출 우수 기업들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수출 우수 기업이 뭐가 좋은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출 우수 기업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액 100만 불 이상 하면서 수출 중과율 10%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만 불 이상이면서 수출 중과율이 30% 이상이면 0.2점 가산점을 줍니다. 수출액 100만 불 이상 또는 수출액 10만 불 이상이면서 수출 중과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0.1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반영하여서 중기청 적격심사에서는 낙찰 하한율 변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낙찰 하한율은요 제조사의 원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낙찰 하한율이 존재하는데요. 자, 일반 기업과 수출 기업의 낙찰 하한율이 비교를 한번 해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87.95, 수출 우수 기업 0.2점 가점 받은 기업들은 87.945, 0.1점 가점 받은 기업은 87.97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기청 적격심사 기준이 아닌 다른 적격에서 낙찰 하한율이 88%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같이 87.999는 마이너스 1순위로 적격이 탈락입니다. 1순위 탈락이 되고요. 88.001부터 1순위로 적격심사를 보게 되는 게 현재 일반 입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 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적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1순위가 적격심사 대상이면 문제 없다면 만약에 최종 낙찰까지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기청 적격심사 경우에는 수출 우수 기업에 한해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산점 범위 내에 있는 87.945 이상, 87.995 기준 1순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적격심사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가산점을 받으면 적격심사 점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수출 우수 기업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당 투찰 범위 내에 있는 대표님들이 모두 적격심사 서류를 요청받는 이유입니다. 자, 발주처에서는 메일이나 전화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받으신 담당자들은 야, 혹시 우리 회사가 낙찰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실제 수출 우수 기업이 아니면 적격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수출 우수 기업 가산점을 받은 업체가 존재하고 가산점을 받아 만점이 되면 해당 업체가 최종 낙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수출 우수 기업이 가산점을 받은 업체가 없다면 일반 기업 낙찰 하한율 87.95%를 적용하여서 이 기준 이상 업체가 1순위로 최종 낙찰 업체가 선정되게 됩니다. 신인도 점수는 경영상태 점수만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자, 가격 점수 가산점을 받은 수출 우수 기업이 아니라면 하한 미달로 적격을 결국은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신용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싱글 B, B마이나 B제로 B뿔밖에 나오지 않고요. 괜찮은 기업들은 BB0, BB뿔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점수를 보완하려면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평소에도 열심히 신용평가를 잘 가꿔야 된다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격심사 대상이 되셨다면 해당 입찰 수요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나라장터 입찰의 경우에는 수요기관 연락을 받으시면 수출 우수 기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담당자 안내에 따라서 수출 우수 기업이 아닐 때 하는 처리 방법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장터는 수요기관에 따라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 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 한절 입찰의 경우 관련 문자 메시지, 웹 메시지를 수신하시면 해당 전자조달 사이트에서 적격심사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르장터처럼 유선으로 수출 우수 기업이 아니다 라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적격심사 서류를 꼭 제출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법규상 입찰 제재 혹은 부정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수유기관에 적격심사 제출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시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출 우수 기업이라면 굉장히 입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찰에 참여하신다면. 수출 우수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순위에 연락이 와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세요 라고 연락을 받으시면 수출 우수 기업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담당자가 알려준 방법으로 포기각서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부정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각서만 내시면 부정당 없이도 적격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은 수출을 많이 하셔서 수출 우수 기업 가점을 받으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참고로 저희도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요, 수출이 매년 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수출 우수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에 참가해보면 한 100개 업체 중에 거의 한두 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격심사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래 저희가 링크에다가 좀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수출 우수기업 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인증서를 입찰 담당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수출 우수기업이 없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요, 입찰 기회를 늘려야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우수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87.995 기준으로 1순위로 낙찰받은 업체가 다수 있으므로 다소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궁금하신 점들 해소되셨나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입찰 참여해서 더 많이 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